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디파이 2.0 코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디파이 2.0 코인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들고 나온 건 네버랜드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특별히 선택하게 된 이유는 크로노스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클레이튼 체인 계열의 디파이 2.0이에요. 네, 그동안 뭐 아발란체 체인이나 이더리움 체인이나 이런 쪽으로는 디파이 2.0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았는데 클레이튼 계열에서는 크로노스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것은 절대 매수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디파이 2.0이라는 이 영역의 특성상 가격 변동이 굉장히 극심하고 뭐 이자는 많이 준다고 하지만 그 이자를 상쇄할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항상 그래 왔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디파이 2.0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정보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홈페이지예요. 아직은 뭐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엔터 앱 눌러보시면은 아직 열리지가 않았고요. 네, 도큐멘테이션 통해서 한번 깃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제일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게 쭉 영어죠. 그래서 이게 코인 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요즘은 워낙 구글 번역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한번 싹 바꿔주시고 네, 보겠습니다. 네버랜드란 훅 토큰을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화 준비 통합 프로토콜입니다. 네버랜드가 다른 이유 보시면은 이제 온포크라고 하거든요. 디파이 2.0 하시는 분들은 온포크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옴은 올림푸스라는 그 토큰의 약자예요. 근데 디파이 2.0이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이 올림푸스거든요. 근데 이 올림푸스라는 코인에서 뭐 똑같이 복제해서 나왔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디파이 2.0들은 거의 다 이제 온포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온포크 되었다고 하니까 올림푸스 한번 보시면은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대시보드 보시면은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디파이 2.0 되게 많아요. 디파이 2.0 사이트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은 다 구성이 이런 식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대시보드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되게 이제 다 올림푸스에서 이제 온포크 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비슷한 구성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올림푸스 핵심 가치는 이제 1옴당 1다이를 완벽하게 뒷받침한다는 건데요. 1다이는 1달러예요. 1달러에 연동된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가치가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1옴당 1다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가격이 지금 옴의 가격은 128달러입니다. 129달러 정도 되죠. 그럼 1옴당 1다이라고 해놓고 이건 얘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파느냐? 이거는 이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사실 이 올림푸스 다오에서는 이 옴을 1달러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사주는 거는 이 1옴당 129달러에 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128달러가 남잖아요. 이건 모두 올림푸스 다오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서 이자율이 대략 3,739.8%가 나오죠. 이 이자율을 이 차익에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해요. 디파이 2.0들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자율이 되게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차액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차액을 다오라는 이 탈중앙화 조직이 이 유동성을 모두 다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서 사실상 러그풀의 위험도 그래서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좀 더 높이,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파이 2.0 코인을 들어갈 때는 러그풀을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제가 러그풀을 설명 안 드렸는데 러그풀이라는 거는 이제 러그가 양탄자예요. 그 사람이 서 있는데 양탄자를 이렇게 한번 딱 당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쓰러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걸 비유한 건데 러그풀이라는 거는 결국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냥 그 돈을 들고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파이 2.0 쪽에서는 우리가 이 서비스를 출시할게 해놓고서 돈을 막 모은 다음에 그대로 그 돈을 들고 나른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디파이 2.0은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된다 라고 먼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버랜드도 이런 올림푸스 다오를 포크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1다이가 아니라 1KUSDT
클레이튼 계열에서 쓰이는 USDT입니다. 이거는 이것도 역시 1달러에 연동되어 있죠. 1레버랜드가 1KUSDT를 뒷받침하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1레버랜드를 1USDT에 절대 그렇게 팔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애초에 그 시작가 자체도 높고 사람들이 여기에 몰림에 따라서 네버랜드의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얘네들도 그 차익을 통해서 이 네버랜드를 스테이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차익을 이자로 지급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디파이 2.0입니다. 그래서 다른 디파이보다 디파이 1.0보다 훨씬 더 이자율이 엄청 높습니다. 사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논외적인 이야기지만 디파이 2.0의 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폰지 사기의 끝판왕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혁신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그냥 잘 모르겠어서 그냥 이렇게 좀 잃어도 억울하지 않을 정도로만 투자를 하면서 디파이 2.0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2.0 쪽 보시면은 무슨 가로치고 3,3, 1,1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경제학적 용어로 하면은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에서 게임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스테이킹을 하고 나도 스테이킹을 하면 모두에게 다 이익입니다. 근데 너도 팔고 나도 팔면 시장이 패닉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두에게 손해가 나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입니다. 모두가 그냥 다 매도를 던지고 떠나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원금 회수를 할 수 없게 되고 손해만 보고 나오는 그 시장이고요. 그리고 내가 스테이크를 하는데 남이 팔고 나온다. 그러면 스테이킹을 한 사람은 손해고 먼저 팔고 먼저 이제 떨고 나가는 사람은 이득인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모두 다 이득을 보려면 스테이크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는 게 모든 디파이 2.0들의 그런 기본 모토입니다. 옆에서 여기 보시는 민트는 먼저 할인 구매하는 거예요. 싼 가격에 할인 구매를 하는데 대신 베스팅 기간이라고 해서 찾을 수 없는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 분배라고 하거든요. 야금야금 줘요, 이거를. 그래서 여기 같은 지금 네버랜드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묶어 놓더라고요. 5일 동안 이제 야금야금 주는데, 그래서 5일 지난 후에 100%의 금액을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만약에 민트를 하게 되면 현재 금액보다 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돈이 묶이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보시면은 올림푸스 타워도 이제 그런 민트가 있는데 이제 본드거든요. 여기서는 채권 구매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다 마이너스예요. 이 마이너스일 때는 실제로 사는 이 올림푸스 가격에 비해서 본딩은 더 비싸게 책정이 돼요. 옴은 지금 129달러 정도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본딩을 한다 그러면 135달러죠. 이럴 때는 본딩을 하면 안 돼요. 묶이기만 묶이고 비싼 건 또 엄청 비싸게 사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이 수치를 보시면서 마이너스일 때는 본딩이나 민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보시면 이제 여기 사이트에다가 후크를 스테이킹을 하면 1대1의 비율로 클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클락은 이자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뭐 받아서 따로 다시 또 맡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 클락이 증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훅은 어떻게 사느냐 그러면 훅은 이 클레이 스왑 사이트에서 스왑을 통해서 클레이를 뭐 훅으로 바꾼다든가 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네버랜드 IDO 일정이 있습니다. IDO는 네버랜드를 정식 출시하기 전에 맨 처음 그 상장하는 가격보다 좀 더 싸게 해서 구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보시면 오늘이 1월 17일이고요. 앞으로 약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한 5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IDO를 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티켓을 얻는 방법이 4가지 정도? 3-4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그냥 제일 쉬운 거, 그러니까 추천 방식 그거 하나 제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거기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에 응모를 하셔가지고 화이트리스트에 당첨이 된다. 그러면 화리 대상, 이제 줄여서 화리라고 해요. 이 화리 대상자들한테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그게 20달러에 구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1월 25일 저녁 8시에 이제 접속을 하셔가지고 20달러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이 화리에 당첨이 되시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리에 당첨이 못 됐다 그러면 퍼블릭 구매, 퍼블릭 세일 때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26일 저녁 6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화리 때보다 가격이 좀 올라가죠. 많이 올라가죠. 25달러에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만약에 사람이 몰린다 그러면 내가 넣은 돈을 다 사진 못하고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나눠서 사게 될 거예요. 그리고 22시에 토큰을 찾으셔서
23시부터 그 홈페이지가 열리면 거기다가 이제 스테이킹을 시작을 하시든가, 아니면 뭐 이때 가격이 올라 있다 그러면 뭐 바로 파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기대가 되는 점도 있고 우려가 되는 점도 있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기대되는 점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제2의 크로노스거든요. 이게 지금 크로노스 시세예요.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 거의 뭐 3만 원대 이런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예, 여기까지 이제 40 거의 뭐 400만 원 넘게 올라갔다가 이제 부침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1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크로노스처럼 간다면 뭐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이거 하는 게 무조건 이득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 크로노스처럼 잘 갈 거다, 엄청 막 이게 막 시세가 엄청난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 아이디어의 방식이거든요. 이 크로노스 때는 스텔스 런칭이라고 해서 이거 런칭을 그냥 기습적으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되게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날 런칭한 날 저녁에 어떻게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이제 바로 이걸 사서 조금 이득을 봤는데, 우리 네버랜드 같은 경우는 뭐 동네방네 광고를 다 하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이걸 런칭을 할 건데 일단 화이트리스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발표를 한 다음에 활이 대상자를 구매를 하게 해서 이게 다 판 다음에 이거를 퍼블릭 구매 너네까지 싹 다 구매를 하게 해서 26일날 11시부터 이게 스테이킹과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게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다 광고를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 구매할 수 있는 기간을 이렇게 많이 길게 열어둡니다. 그래서 저는 민파이의 악몽이 떠오른다고나 할까요? 이게 민파이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은 좀 아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민파이에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투자하셨었는데, 민파이도 이런 식이었거든요. 이게 소프트뱅크가 여기를 이제 투자했다고 해서 소프트뱅크가 묻은 이제 아이디어라고 해서 이제 민파이도 아이디어 행사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화이트리스트 이런 거 없이 그냥 퍼블릭 아이디어로 해서 퍼블릭 세일로 해서 미리 이렇게 좀 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해주겠다 해서 여기에 뭐 화이트리스트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그 가격이 2.16달러에 구매를 했어요. 저도 그때 여기 이거 아이디어, 와 이거 소프트뱅크 묻은 거 다 대박이다 해서 아이디어에 막 이렇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가격이 어떻게 되냐? 2.16에서 처음에는 이제 막 올라왔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2.16에 사람들이 막 다 샀잖아요. 근데 뭐 가격이 막 3달러가 넘어버리고 맨 처음에 진짜 짧은 시간에 그래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다 던지는 거예요. 막 던져요. 왜냐면 이제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끌고 들어오니까 이게 약간 여기에 충성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비꼬는 용어로 페이퍼 핸드라고 그러거든요. 이 홀딩을 종이손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냥 다 던져요. 이런 퍼블릭 세일 아이디어의 특성상 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진입 장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냐? 예, 지금 뭐 저도 반토막난 가격에 그냥 억지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소프트뱅크가 묻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뭐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은 뭐 결국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하긴 하고 있는데, 이때 좀 저도 교훈을 많이 얻었죠. 모두가 다 아는 꿀통은 꿀통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교훈과 이런 아무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좀 얻었어요. 이 민파이 사건 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레버랜드 이거 크로노스 맨 처음 우리 들어갔으면 이거 대박이었는데 이거 네버랜드도 맨 처음 들어가면 이거 완전 대박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이 크로노스와 네버랜드는 이 런칭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오히려 네버랜드의 런칭 방식은 민파이에 가깝기 때문에 런칭 하자마자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다운이 될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뭐 제가 이거는 뭐 확답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저의 투자 일기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의 접근 전략은 이거예요. 민파이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리에 무조건 좀 포커싱을 둔다. 5달러라도 좀 싸게 산다 남들보다. 화리가 돼서 이제 화리의 방식을 보면은 SNS 홍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첨이 있고요. 이런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SNS 홍보를 통해서 화리 한번 도전해 보려고 유튜브 영상을 좀 찍은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첨이 가장 편하실 거예요. 이게 한 90개 정도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추첨에 지원할 수 있는 그 주소를 제가 밑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그림판이나 이런 거 좀 잘 만진다, 좀 기발하다 이런 분들은 디스코드 들어가시면 밈 컨테스트를 합니다.
뭐 재밌는 뭐 짤 같은 거 이렇게 싹 만져가지고 이런 쪽에다 올리면 차라리 뭐 이게 제일 쉬울 수도 있어요. 밈 컨테스트도 있고, 그리고 내가 좀 인맥 왕이다 하시면 이제 주변에 코인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면 이제 텔레그램 초대를 통해서 10명 이상인가 채우면 이제 화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쭉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무조건 화리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내가 이게 실패해서 퍼블릭 세일 때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때 들어가게 되는 거죠. 26일 날. 그러면 뭐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SNS 홍보 떨어지고 워낙 쟁쟁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떨어지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추첨 이런 거 안 돼가지고 떨어지고 이러면 이때 들어갈 건데 이때는 소액만 들어가자. 이러도 상관없을 정도의 그런 소액만 들어가거나 그렇게 이제 정찰병 수준으로 들어가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25달러에 내가 퍼블릭 세일을 샀는데 이게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러면 너무 좋은 거고, 이게 떨어진다 그러면 뭐 스테이킹 시작하면서 이제 싹 봐서 좀 이 정도 되면 바닥인 것 같다 했을 때 이제 물을 타는 거죠. 조금씩.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이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가 이제 또 KYC가 아직은 안 돼 있는데, 얘가 디파이 쪽에서 파구님이 진행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면은 되게 디파이 쪽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면은 뭐 러그풀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항상 절대적인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각자 판단하셔서 성공적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버핏이었습니다.